안녕하세요. 오늘 오픈AI가 공개한 자료, 이걸 보면서 코덱스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당신 같은 개발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요. 코덱스는 클라우드 기반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점이 눈에 띄네요. 개발자들은 항상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걸 AI가 한다니 좀 솔깃한데요? 네, 맞아요. 기능 구현 요청 처리하고 코드베이스 관련 질문에 답해주고 또 버그 찾아서 고치고 심지어 풀 리퀘스트 제안까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병렬적으로요? 네, 각 작업은 당신의 저장소가 미리 딱 로드된 분리된 클라우드 샌드박스 환경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섭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움직이는 모델은 뭔가요? 특별한 게 있나요? 아, 네. 핵심 엔진은 코덱스 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에 딱 맞춰진 오픈AI 3 모델의 특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O3 기반이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코드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코딩 작업을 통해서 강화 학습, 그러니까 RLF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강화 학습이요? 그게 사람 피드백 같은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간 개발자들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이 스타일이 우리 프로젝트 표준이야. 이런 피드백을 주면 그걸 반영해서 모델을 계속 개선하는 거예요. 덕분에 사람 개발자의 코딩 스타일이나 선호도를 배우고 또 지시사항을 더 정확하게 따르고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도하도록 설계됐죠. 와, 사람 개발자 스타일까지 배운다니? 이거 진짜 옆에 동료 개발자 앉아있는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거 쓰려면 어떻게 해요? 챗챗 GPT 쓰듯이 그냥 막 대화하면 되는 건가요? 비슷해요. 챗 GPT 사이드바에서 코덱스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거든요. 프롬프트로 원하는 작업을 쭉 설명하고 코드나 에스크 버튼 누르면 시작돼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작업 내용에 따라 다른데 짧으면 1분, 좀 복잡하면 30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이전츠 MD 파일이에요. 에이전트 MDO? 그건 뭐죠? 네, 저장소 안에 이 파일을 딱 만들어두면 코덱스에게 우리 코드베이스 구조는 이렇고 테스트는 이 명령으로 돌리고 우리 프로젝트 코딩 표준은 이거니까 지켜줘. 이런 식으로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파일이 일종의 프로젝트 온보딩 문서처럼 AI가 헤매지 않고 바로 핵심을 파악하게 돕는 거네요? 와, 똑똑한데요? 네, 그렇죠. 사람 개발자한테 딱 명확한 문서랑 환경 설정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코덱스가 작업을 할 때 그냥 다 했어요. 이게 아니라 터미널 로그나 테스트 결과 같은 검증 가능한 증거를 같이 제시해요. 오, 증거까지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근거를 딱 보여주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믿음이 가고 결과 검토하기도 쉽죠. 보고 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줘 하고 추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괜찮네 하고 바로 GitHub 풀 리퀘스트를 열 수도 있고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고 사람처럼 배우고 증거까지 보여주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실제 개발 현장에서 쓰려면 객관적인 결과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코딩 능력 평가나 오픈AI 내부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그 agent.md 같은 별도 설정 없이도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오, 특히 SWE 벤치라고 실제 GitHub 이슈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보는 표준 벤치마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코덱스 1 모델은 여러 번 시도할수록 정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심지어 기존의 강력한 모델인 OS3 하이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어요. OS3 하이보다도요?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한 SWE 작업 벤치마크에서도 75% 정확도로 다른 모델들을 앞섰고요. 75%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정답 코드를 찾는 걸 넘어서 생성하는 코드 자체도 OS3 모델보다 훨씬 깔끔하고 검토하기 쉬운 형태로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강화학습 효과죠. 인간 개발자 기준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트로피라는 라이브러리 버그 수정 사례를 보면 코덱스는 딱 필요한 코드만 간결하게 수정하고 관련 테스트 케이스까지 추가했는데 OS3 모델은 좀 설명 주석 같은 걸 장황하게 포함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코덱스 쪽이 훨씬 실무 개발자 스타일에 가깝죠.
확실히 실용적이네요. 근데 AI가 코드를 직접 다루는 거니까 혹시 막 악성 코드 만들거나 이러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안전 문제는 괜찮을까요? 네, 오픈 AI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덱스는 뭐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해킹 도구를 개발해달라거나 이런 명백히 유해한 요청은 스스로 딱 식별하고 거부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물론 뭐 커널 엔지니어링처럼 합법적인데 민감할 수 있는 작업은 지원하고요. 그 경계가 중요하죠. 실행 환경은 어떤가요? 안전하게 되어 있겠죠? 네, 실행 환경 자체도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요. 모든 작업은 인터넷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클라우드 컨테이너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딱 주어진 코드랑 미리 설치된 라이브러리 외에는 외부랑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안심이 되네요. 그럼 이 코덱스 벌써 실제로 쓰는 곳들이 있나요? 네, 그럼요. 오픈 AI 내부 팀들은 이미 뭐 리팩토링이나 테스트 코드 짜는 거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코덱스에게 많이 맡기고 있어요. 내부에서부터 쓰는군요. 네, 그리고 외부 초기 테스터로는 시스코나 템포럴, 슈퍼휴먼, 코디악 같은 회사들이 참여했는데요. 이 회사들은 기능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디버깅 시간을 확 줄이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개선하는 데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확실히 개발자들이 좀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되면 생산성이 확 오르겠네요. 그렇죠. 진짜 개발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터미널에서 쓰는 코덱스 CLI도 업데이트 되었다면서요. 이건 뭐가 달라졌나요? 아, 네, 맞아요. CLI에는 더 작고 빠른 코덱스 미니 레이티스트 모델이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5포 미니 모델 기반인데 코드 관련 질문 답변이나 간단한 편집 작업에 최적화돼서 응답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오, 빨라졌군요. 네. 그리고 이제 챗GPT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면 API 키를 알아서 설정해주고 플러스나 프로 사용자에게는 무료 API 크레딧도 좀 제공돼서 쓰기가 더 편해졌죠. 접근성이 좋아졌네요. 그럼 이 코덱스 자체는 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은요? 현재는 챗GPT, 프로, 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들한테 순차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곧 플러스랑 에듀 사용자도 쓸 수 있게 될 예정이래요. 처음엔 무료인가요? 네,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되다가 나중에는 사용량 제한이 생기고 뭐 더 필요하면 추가 사용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뀔 계획이라고 하고요. 개발자용 코덱스 미니레이티스트 API 가격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1.5달러, 출력은 100만 개당 6달러고 프롬프트 캐싱 쓰면 75% 할인도 돼요. 가격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뭐든지 완벽할 순 없잖아요. 아직 초기 단계니까 한계점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같은 거요? 물론이죠. 아직 연구 프리뷰 단계라서 완벽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작업할 때 이미지 보고 작업하는 기능 이런 건 아직 없고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중간에 딱 개입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 하고 지시를 수정하는 기능도 아직은 좀 부족해요. 아, 중간 수정이 어렵군요. 네. 그리고 원격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작업을 맡기는 방식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코드를 막 고치는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오픈 AI가 그리는 큰 그림은 개발자인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핵심 작업에 딱 집중하고 나머지 좀 번거롭거나 반복적인 일들은 AI 에이전트에게 믿고 맡기는 그런 미래예요. 이상적인데요. 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같이 코딩하는 방식, 뭐 코덱스 CLI 같은 거랑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맡기는 방식, 챗GPT 안에 코덱스 같은 게 더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봐요. 통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작업 중간에 구체적인 지침을 더 주거나 구현 전략에 대해 AI랑 막 상의하고 진행 상황 업데이트 받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상호작용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GitHub 위주지만 앞으로는 지라 같은 이슈 트래커나 젠킨스 같은 CI 시스템하고도 연동될 계획이라고 하고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코덱스라는 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착착 처리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근거도 명확히 보여주고 또 사람 개발자처럼 깔끔한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말 강력한 AI 코딩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충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발전 중이지만 가능성은 정말 커 보여요. 맞아요. 실시간 협업이랑 비동기 위임, 이 두 가지 방식이 잘 결합되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정말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그런 걸 던져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코덱스 같은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보편화된다면 미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진짜 중요한 역량은 과연 뭘까요?
여전히 한 줄 한 줄 코드를 완벽하게 짜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AI에게 효과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AI와 잘 협업하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해질까요? 이 변화가 앞으로 당신의 역할이나 커리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